안녕하세요.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한 사람만 만나 연애 중인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7년 동안 저는 남친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부모님 이야기를 좀 꺼려 했었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무래도 꺼려하는 게 느껴져서 그냥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만나온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 슬슬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어쩌다 보니 데이트를 끝내고 집 앞에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만나 같이 식사 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 결혼 의사도 전달했었네요. 그날 식사 자리는 좋은 분위기에서 끝이 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니 저도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 말했더니 갑자기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이 한 분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시고 62년생이시라 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나이 때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누워 계시고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병원을 제때 가지 않아 장애로 남았다고 합니다. 해서 휠체어 생활을 하신대요. 어머님은 침대, 아버님은 휠체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동안 남자친구가 했던 행동들이 전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부모님 이야기를 꺼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었겠죠.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지 멀쩡하시고 잘 놀러 다니시고 노후 준비도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외출은 고사하고 노후가 단 일도 준비된 게 없다고. 아무튼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상태라 말하며 지금이 헤어질 마지막 기회라 했습니다. 정말 본인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걸 감안하고 결혼하고 이걸 버티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만 만나자 하더라고요. 본인이 외동이라 부모님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말하면서요. 그러고는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지금 부모님 집이 5층짜리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밖을 잘 못 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해서 우선 한 달 동안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프신 부모님이라는 변수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만 생각하자면 결혼해서 사는 게 맞다 싶은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이런 걸로 결혼을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니 이기적인 걸까 싶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치매 있으신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 그걸 감안하고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망설여져서 글을 써봅니다. 추가입니다. 우선 주작은 아닙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오랜 고민 끝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제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세세하게 다 말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에게 오빠네 부모님은? 하고 물어보며 부모님이 진짜 계신지 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지 뭐. 이런 답변이 돌아왔었고요. 다만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온 집안이 불행하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런 말은 가끔씩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하게 저한테 건강 관리 잘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얘기였나 봅니다. 잘 몰라서 이번에 검색을 해보며 알게 된 건데 당뇨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도 당뇨 유전자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유전병까진 전혀 생각을 못했었네요. 사실 7년 사귄 세월이 아까운 게 맞긴 합니다. 한편으론 남자친구가 안쓰러운 감정도 있기도 하고요. 남자친구는 봉사를 같이 다니던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제가 사회복지나 노인봉사 등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글은 최근에 올렸지만 사실 이번 달 초부터 미리 적어놓고 고민하다 올린 거였습니다. 곧 유예기간인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아직도 마음을 다잡지 못했거든요. 해서 전에 써놓은 글을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뭔가 남자친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자 하면 남자친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때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하겠다 하면 어떨 것 같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글쎄, 내 인생에 결혼이 없고 자손을 남길 이유가 없다면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닐까? 동물들은 자손을 남기려고 결혼하고 낳고 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뉘앙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다들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고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친딸처럼 걱정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결정 내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남친 대단하네요. 아마 처음부터 여자 돈 가지고 부모 부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위해 쓴이가 아니라도 반드시 모은 돈이 있는 여자와 결혼은 할 것 같네요. 부모님을 엘베 있는 집에 모시고 직접 부양하기 위해서 아내를 갈아서 자기 부모 책임지려고 하는 놈입니다. 애시당초 결혼을 포기해야 할 입장인데 이제껏 속이고 사귀어 놓고 직전에 쓴이한테 선택권을 넘기면 면죄부가 되는 줄 착각하는 이기적인 놈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꿈꾸는 게 아니라 돈도 대주고 부모님 모셔주고 부양해줄 호구 노예를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아프실 순 있어요. 근데 저 남자는 너무 못됐잖아요. 7년 사귀는 동안 언급 한 번 없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엘베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왜 쓴이 돈을 보태 엘베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모시고 살아야 하죠? 쓴이가 봐도 너무 영악하고 역겹지 않나요? 그냥 헤어지세요. 세 번째,
자손을 남기려고 결혼이요? 산부인과 가봤는데 자궁 내막증, 난소 난종 뭐 그런 게 나와서 난입니다. 임신 못한다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베 없는 5층에 살고 계시면 남자분이 본인 돈으로 이사해서 모시고 살아야죠. 그걸 왜 결혼해야 이사를 가고 남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도 의아합니다. 내 부모 편하게 이사가게 해주고 나 편하게 부모 돌봐주고 내성 쓰는 아이 낳아주는 그런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저 남자가 당신을 잡고 있는 이유예요. 후기입니다. 좀 더 고민하면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어제 퇴근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7년을 넘게 사귀고 만나왔지만 이런 사정을 숨긴 점, 그리고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건데 부모를 돌봐줄 도우미를 구하는 듯한 뉘앙스와 마음대로 제 재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한 것 등을 따지며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반쯤은 그냥 제가 먼저 헤어지자 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 같은 걸 운운한 거라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지금 30 초반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간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제가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평생 연애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제가 너무 좋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사귀는 동안에는 간병에서 벗어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순간이 소중했답니다. 그 와중에 아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면 현실로 돌아올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너무 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후기도 알려드릴 겸 추가로 글을 씁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와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일처럼 의견 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 와중에 남친 편을 들고 있네요. 끝까지 교활하게 변명이나 하고 지 행동을 미화하는 놈을. 술 먹고 자니? 하며 울면서 전화하면 다시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똑바로 전달하세요. 그렇게 해놔야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다음에 쓴이가 정신 빼고 결혼하겠다 해도 결사 반대하시죠. 그러니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두 번째, 정신 차려요. 남자 속은 마지막까지 시커멓구만. 남자분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아마 힘든 삶을 지속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책임지는 그 모습도 멋있고요. 그러나 그 남자는 끝까지 입을 털고 있는 겁니다. 남자 발언에 진심이 섞여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심을 반만 섞어 다가오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